멋있다. 6번 볼게. 6번 모델 프린트 6번. 자, 다음 표는요 1, 2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탄소화물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나 다 라가 있는데 각각 누가 될 수 있는지 좀 봅시다. 자, 일단요 탄소 화합물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중심에 있어야 될까? 탄소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탄소가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공유전자성 수가 나오는데 공유전자성 수가 4개래요. 그러면 탄소는요 최대 공유결합을 몇 개 형성할 수 있지? 4개 형성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여기에 탄소가 다 몇 개 들어있냐? 1개 들어있겠다라고 일단 확정을 내야 돼요. 그럼 가나다에는 탄소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러면 가를 봐야 되는데 가는요 수소가 몇 개로 돼 있대요? 2개로 돼 있다고 하죠. 그러면 가의 구조는 어떻게 돼야 돼? 일단 탄소랑 수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고 근데 탄소는 지금 결합이 2개 부족하죠. 그렇죠? 근데 비공유가 몇 개 있대요? 2개 있대요. 비공유 2개 있는 애는 누가 가능할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애. 그치? 누가 올 수 있다? 산소 올 수 있죠. 산소가 오면 공유전화쌍 4개를 만족하고 산소 자체가 들어온 비공유전화쌍 2개 때문에 그치? 제가 만족이 되지. 저번에 알려줬죠? 얘 이름 뭐였어? 포르말데하이드였죠? 그치? 가. HCO. 제시가 이거 무슨 구조야? 루이스 전자전지? 뭔 구조냐고. 저요? 저요? 뭔 구조야? 하나, 둘, 셋. 분명 삼각형? 그래, 평면삼각형이지. 여기서 그거 말하는 거 몰랐지. 퀴즈 봐. 그 다음에 나 할게 나. 나는 그러면 수소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럼 얘 수소 이렇게 3개 가볼게요. 3개.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공유전성이 4개 만들어져야 된대. 그럼 여기에 딱 공유결합선이 하나짜리는 애가 와야 돼. 그러면 누가 올 수 있죠? 일단 수소는 안 돼요. 수소는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뭐야? 플로린밖에 없어요. 1대주기 원소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는 플로린만 들어갈 수 있어. 플로린의 비공유전성 몇 개지? 3개입니다. 0.00 1, 2, 3. 그쵸? 그래서 여기 3개예요. 3개 이렇게 와야 돼요. 제시가 이거 뭐야? 결합 구조? 리튬은 안 돼요. 분자의 구조? 리튬이 왜 되냐? 분자인데. 리튬은 금속인데 성이 좀 다물으세요. 제가 성이. 이거 왜 저한테 물어봐요? 어? 저한테 아, 물어봐요. 맞춰봐 이거. 얘 결합 구조 뭐야? 정사면체. 오, 맞아. 근데 완벽한 정사면체는 아니에요. 4면체, 4면체. 알겠죠? 이렇게 플로린이 비대칭이라서 4면체라고 하면 돼요. 4면체. 완벽하게 정사면체는 아니고 약 109.55. 그 다음에 다 볼게요. 다. 다는 수소 하나예요. 자, 비공유 하나 있어요. 그럼 얘 누가 가능합니까? 그쵸, 맞아요. 수소 하나에 여기에 3개가 질소랑 결합하고 질소 대가리에 비공유 하나 끼고 있으면 되죠. 그치? HCn입니다. HCn. HCn. 얘는 딱 봐도 무슨 형 구조겠습니까? C가 있고 H가 있고 질소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뻗어나가니까 무슨 구조? 직선형 구조죠. 그치? 직선 구조예요. 자, 라가 문제야. 라는 어떻게 될까? 라는 공유전성이 늘었어요. 5개가 됐다? 그럼 이거 탄소 하나로 안 되는 거거든요. 탄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탄소하고 탄소가 결합을 더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단일인지 뭐 이중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의 또 포인트가 뭐냐? 비공유가 아예 없대요. 비공유가 없고 수소는 2마리밖에 없대요. 그러면 어떤 결합일 때 가능할까? 그렇죠. 3중결합. 이거 다 공유결합이에요. 분자라서. 그래서 얘 3중결합, 3중결합. 이렇게. 아이고, 합쳐지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됐을 때 가능하죠. 그쵸? C2H2일 때 가능해요. C2H2. 이때 가능하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보라고 낸 겁니다. 알겠죠? 아, 얘네들이 어떠한 애들일까 좀 상상을 해보고 자꾸 넣어봐야 돼. 그래야지 아 이런 애가 이런 애구나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되지. 여기는 꼭 해야 돼. 알겠죠? 3단원 확실하게 잡아야지 우리 4단원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응? 그 다음에 9번도 하나 더 할게요. 이번 문제. 자, 다음 분자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래. 가나다라는 BCl3, CCl4, NCl3, OCl2 중에 하나래. 자,
자, 중심 원자의 정기용 성분까지 비교하고 있고요. 무극성 분자에다가 하나는 평면 구조래요. 일단 무극성부터 찾을까? 무극성 분자가 누가 있는지 볼게요. 대칭인애가 무극성이죠. 그쵸? 그러면 무극성이 될 수 있는 거 누가 있어? 하나가 안 되네. 그쵸? CCl4도 되고 하나 더 되죠. BCl3도 되죠. 그쵸? CCl4랑 BCl3 일단 이렇게 되네. 나머지는 극성이야. 왜냐면 대가리에 비공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뭐야? 그치, 극성이라고 했죠. NCl3 내가 Cl 자리에 누구 치환하면 된다고 했지? H 치환하면 된다고 했죠. 그쵸? 이거 암모니아랑 똑같은 구조예요. 암모니아랑 똑같은 구조. 그러니까 107도의 구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Cl 자리에는 누구 생각하면 돼? F2 또는 뭐 H 이런 식으로. 얘 물분자랑 똑같은 구조잖아. 이렇게. 대가리에 이렇게 104.5도로 된 애지. 그치? 내가 봤을 때 아 얘는 어떠한 구조구나 바로바로 나와야지 문제 풀 수 있어. 그러면 평면 구조인 것부터 찾을까? 평면 구조인 것도 누가 가능하죠? 평면 꽤 많은데? BCl3 그쵸? OCl2 이렇게 가능하네. 좀 많네. 여기에서 하나 안 쓰인 게 있나? 지금? NCl3 안 썼죠? 얘가 그러면 나겠네? 아, 가 때문에 또 안 되나? 가도 있구나. 중시원자의 전기음성분가 가하고 나. 그럼 일단 볼까? 나에 들어갈 애가 지금 탄소랑 동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심 원자의 전기음 성도가 얘네보다 작대. 작은 애 그러면 누가 가능해? 애매하네. 참 동소밖에 안 되네. 그쵸? 이거 될 수 있는 게 여기가 아까 탄소 아니면 분소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 남은 애들이 지금 분소,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있지.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는데? 원자 번호가 분소가 앞이잖아. 원자 번호 작아질수록 어때? 전기음성도 작아진다고 했잖아. 그럼 뭐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겠네. BCl3 그럼 얘가 CCl4 이렇게 골라서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얘 지워지니까 그럼 다 지워지네. 그럼 라가 MCl3 그리고 나머지 풀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나머지는 옥택빛을 만족하지 않는 분자 누가 들어가면 옥택빛을 만족 안 된다고 했지? 그치, 수소, 중소, 베릴륨 이런 데 들어가면 옥택빛을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BCl3 하나밖에 없죠. 그다음 중심원자의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거. 이거는 우리 그때 외우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외워야지 풀 수 있어. 질소가 있는데 질소보다 산소가 더 크죠? 그치? 라가 제일 클 수는 없겠다. 그쵸? 그다음 결합각. 결합각은 우리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가가 지금 누구였어? BCl3지. BCl3는 결합각 몇 도? 120도죠. 그쵸? 그 다음에 나가 누구였어? CCl4죠. 얘 109.5도. 그 다음에 라가 아까 NCl3였으니까 107도. 그 다음에 가가 OCl2였으니까 맞네요. 104.5도.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작아지네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좋아. 바쁘네. 좋아요.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책에 약간 남은 거 있죠? 책 마무리하고 하나만 들어갈게요. 동적 평형에 대한 내용까지만 할 겁니다. 오늘. 저번에 몇 페이지까지 했어? 어디? 뒤에 이론 다 했어? 68까지 다 했어요? 아, 너무 이상한 책 쓰고 있네.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여기도 했어요? 여기 할 차례죠? 여기 안 했죠? 했다고? 안 했어요. 68 안 했어? 뭐 같은데. 여기 안 했어? 네. 안 했어요. 이거 뭐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자, 68쪽 저번에 한 거 그냥 이어서 해요. 그럼 잠깐만 보고 갈게. 여기 17쪽에 있는 정리 한 번만 볼게. 자, 우리 극성 공유결합이니까 자, 극성 공유결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뭐였더라?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고 있는가 그거죠. 서로 다른 원자, 그죠? 분류가 다른 원소끼리 결합하고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이야 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인데 그때 이제 뭐를 봐야 되냐? 대칭이냐 아니냐 보라고 했죠. 대칭이네? 그러면 얘 무슨 분자가 된다? 쌍분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니까 무슨 분자가 돼요? 무극성 분자가 돼요. CO2 같은 애들 보세요. 가운데 C가 있고 양쪽이 똑같이 O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여기는 무슨 결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극성 공유결합이 들어있어요. 그쵸? 근데 극성 공유결합이 들어있지만 양쪽에서 전자쌍이 치우치는 정도가 같기 때문에 양쪽에서의 쌍분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가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근데 비대칭이야. 비대칭이면 어때? 한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칠 수밖에 없으니까 쌍분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얘는 극성 분자야 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볼까? 극성 공유결합이 아니야. 극성 공유결합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그 말은 같은 종류의 원소끼리 결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H2, O2, N2 이런 애들 볼 것도 없이 무극성 분자지. 그리고 얘네들 그때 특징들 얘기했었는데 뒤에 가서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의 특징. 극성 분자는요,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어때? 외부의 전기장에 반응을 해요. 플러스를 걸어줘도 끌리고요, 마이너스를 걸어줘도 끌려요. 그쵸? 근데 무극성 분자는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쵸? 그래서 반응하지 않아요. 자, 밑에 있는 그림 역시 똑같은 그림이고 저번에 말했었는데 극성은 누구랑 친하다고 했지? 우리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 보세요. 같이 노는 친구들. 어때? 끼리끼리 놀잖아, 끼리끼리. 그치? 그런 느낌이야. 끼리끼리, 끼리끼리. 그쵸? 많이 닮았죠, 친구끼리? 그래서 우리 보면 끼리끼리 노니까 극성은 극성이랑 친하고 무극성은 무극성이랑 친해. 그래서 대표적인 무극성이 누구야? 기름이고 그 다음에 극성이 누구야? 물이잖아. 그래서 극성과 무극성 서로 잘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지. 그치? 그런 것들 예시로 말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야. 이 극성 같은 경우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때요? 일반적으로 무극성보다? 높죠. 그쵸? 왜? 델타 플러스하고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추가적인 뭐가 생겨? 분자간 힘이 생겨요. 분자간 힘. 이건 공유결합은 아니거든? 저거 들어간 거 같은데? 얘네들 이렇게 보면 이 사이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힘이 생겨. 이렇게 얘네들끼리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고. 화투에 나와 분자간 힘이라고 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분자간 힘이 추가적으로 얹어지니까 인력이 어때? 훨씬 세요. 그래서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추가적인 분자간 힘 때문에 훨씬 더 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그래서 밑에 보면 표로 증명이 되잖아. 자, 메테인하고 암모니아가 있어. 그러면 누가 극성이고 누가 무극성인지 알아야지. 메테인 뭐예요? 딱 정사면적 구조니까 뭐예요? 얘네들 무극성 분자, 그치? 그 다음에 암모니아,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라도 있으면 극성이라고 했죠. 녹는 점 비교해봐. 누가 더 높아요? 암모니아가 더 높잖아요. 그치? 그 다음부터 보세요. 산소랑 황화수소, 황화수소 H2랑 같은 애야. 얘 무조건 극성이잖아. 그럼 극성 분자가 훨씬 더 어때? 높다고. 알겠죠?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내용 넘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봅시다. 여기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유전자쌍 수에 대한 비공유전자쌍 수의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암기를 바탕으로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이게 뭐 몇 개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잘 나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누가 잘 나오냐? 공유분의 비공유의 비율이잖아. 그게 1인 애들이 잘 나와요. 여기다가 쓸게. 공유분의 비공유의 비율이 1인 애들. 전자쌍 생략할게. 공유전자쌍에 대한 비공유전자쌍의 비율이 1인 애들. 그 다음에 3인 애들. 그 다음에 4인 애들. 1, 3, 4는 무조건 외워야 돼. 특히 1, 4는 무조건.
자, 1 되게 유명한 애들이야. 우리 분자 중에서 가장 핵인싸 누구겠어요? CO2, H2, 그쵸? 가장 유명한 분자잖아. 그치? 광합성, 세포호흡, 그쵸? 그때 쓰이는 유명한 분자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예, F, C, N. 요거 추가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1이잖아, 1. 가장 어떻다고? 유명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CO2와 H2 가장 유명하잖아. 그쵸? 1등 분자들이야, 1등 분자들. 그리고 FCN 외워야 되거든요, FCN. 미안. 자, FCN. 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1배. 1배들은 어때? 1배들? 다 퍽시발놈들. 그쵸? 1배는 다 퍽시발놈. 이렇게 외우면 돼요. 미리 사과했어요, 저. 저 집에 해요. 아니, 그냥 꼼꼼히 더 외쳤는데? 만출이잖아. 야, 추워. 1배. 뭐라고? 말 못하네? 말 못하네? 뻑시발로. 나한테 욕한 거야, 지금? 알겠죠? 나는 돈안 낼게요. 그 다음에 3. 예, 3. 수, 배, 붕, 탄. 이렇게 쓰세요. 삼수배, 붕탄. 삼수배, 붕탄. 삼수배, 붕탄. 되게 쉬워, 이거. 외우기. 삼수배, 붕탄. 그리고 뒤에는 다 플로린이야.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그리고 플로린 개수 하나씩 늘어. 1, 2, 3, 4 이렇게 늘어. 하나씩. 그래서 공유분의 비공유의 비율이 3짜리. 삼수배, 붕탄, F1, 2, 3, 4. 그 다음에 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OF2예요. OF2. 그래서 되게 잘 나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심쿵할걸? 봐봐, 사랑해, 오빠. 맞지? 약간 남자들 약간 로망 있잖아. 오빠 이런 거 로망 있지? 로망 있잖아? 제 남편한테 해줬어요. 네, 알겠죠? 네. 외워줘. 왜 잘 나가는지 알죠? OF2랑 결합 구조가 똑같은 애가 누구야? 얘잖아. 그쵸? 얘네 둘 다 똑같다고 했었죠? 103.5도에 그쵸? 구분형 구조였잖아. 그럼 얘네들을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공유분의 비공유의 전자쌍의 비율이 다르다는 거. 그걸로 구분할 수 있어. H2O는 1인데 OF2는 4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 결합 구조는 똑같은데 분자의 구조는 똑같은데 저게 달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요새 또 잘 나온 애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3분의 10짜리예요. 공유분의 비공유의 비율이 3분의 10짜리. 이거 위에 딱 이 두 개. 두 개 있단 말이야. 이거 MF3, 그 다음에 O2F2. 이것만 추가로 더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 그 정도 알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여기 안에 있는 분자들은 학생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자료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암기해놓는 걸 추천한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 갑시다. 얘랑 생긴 꼬라지가 비슷해요. 그쵸? 여기 보면 수소가 4개 있냐 2개 있냐 그 차이잖아. 그치? 근데 4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달라요. 4개 있을 때는 입체 구조고 그 다음에 2개 있으면 평면 구조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자. 입체인지 평면인지 알기가 좀 힘들어. 입체 구조인지 평면 구조인지. 뭐 굳이 입체 구조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자면 입체 구조가 성립하려면 이거를 항상 만족해야 돼요. 4&4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한 분자 안에 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개 이상이어야 돼. 그럼 얘 입체 구조가 될 수 있어요. 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개 이상. 그리고 두 번째,
뻗어나간 부소 먼저 쓸게. 아, 그런 거. 뻗어나간 방향수 내기. 근데 이거 포인트잖아. 둘 다 만족해야 돼.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안 돼.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동시에. 그래야지 얘 입체 구조라고 할 수 있어. 이거는 방향 4개 이상인 거예요. 4개 이상? 아니 그냥 뻗어나간 방향 4개라고 해. 4개. 4개 이상부터는 솔직히 외워야 돼. 아 그 4개 이상일 수가 없잖아. 그쵸. 중심 원자한테도 뻗어나간 방향이 4개 이상일 수 없어. 써져있다. 중심 원자라고. 중심 원자에서 뻗어나간 방향수 4개. 됐죠? 이렇게 판단하시죠? 그리고 입체수 2짜리랑 3짜리는 입체가 없어. 알지? 직선형 구조, 구분형 구조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 구분형 아니고 뭐였냐? 그 평면 삼각형 구조였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입체일 수가 없어. 그래서 뻗어나간 방향수 4개짜리부터 2차가 등장했잖아. 정삼면체, 삼각뿔 기억나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아보라는 거야. 입체니 평면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선지 나와, 선지. 그 정도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 잘 나와요. 과산화수소 되게 잘 나와. 잘 봐야 돼요. 과산화수소 생긴 꼬라지를 보면 뭐 별 시각적게 생겼죠? 그쵸? 아까 얘가 무슨 구조였어? 평면 구조였잖아. 아까 위에 있는 애 평면이었어요 얘. 근데 얘 평면 아니에요. 입체 구조야. 알겠죠? 이거 수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팔이 앞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뒤로 나와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그 입체 구조야. 이거 원래 엄청 귀엽게 그리는데 그때 이렇게 안 그리는데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눈썹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입체 구조야. 입체 구조? 혹시 뭘까 알아보? 입체 구조? 과산화수소. 왜? 뒤로 갈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하나만. 아, 그 나 더 해보고 싶다 하면 제가 추가로 더 넣었으니까 여기 나오는 추가들, 분자들 있잖아. 추가 분자들. 잘 보세요. 알겠지? 여기서 이렇게 진하게 그린 거 있잖아. 진하게 그린 요거 삼각형? 이런 거 보여? 이런 거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뜻이야. 알겠지? 앞으로 튀어나온 것들을 이렇게 진한 삼각형으로 보통 표시해요. 점선은 뒤로 가 있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뒤로 갈게. 뒤로 가서 어디 가야 되냐면 여기에 하나만 더 설명할게. 원그래프 문제가 있는데 어딨지? 뭔가? 여기 좀 볼까요? 여기 수능특강 문제인데 여기 좀 볼게요. 수능특강 문제. 찾을 수 있겠어? 페이지 번호를 내가 안 써놔가지고 124쪽이야. 맨 뒤에 수능특강 124쪽에 11번 문제. 우리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원그래프 문제 풀 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봐. 중심 원자가 제일 조건이 있었지. 중심 원자가 될 조건이 뭐였어? 중심 원자가 될 조건. 일단은 숫자가 어때야 돼? 작아요. 가장 적죠. 그치? 분자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가장 적은 원소였죠. 그러니까 수가 가장 적은 원소였지? 그러면요 하나 더 있었는데 만약에 숫자가 똑같으면 어떻게? 숫자가 똑같으면? 많이 붙어. 그치? 많이 붙어있는 거. 공유, 벼락, 선수가 가장 어떤 애? 많은 애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얘는요 항상 중심 원자가 돼. 항상 중심 원자가 되는 게 몇 조 원소야? 항상 중심 원자가 되는데 맞아요. 14족은 항상 중심 원자예요. 14족이 공유결합 선수가 4개이기 때문에 14족을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잖아. 그래서 14족 원소는 얘 무조건 중심 원자야. 124. 124. 그 수능특강 페이지 124. 그렇게 하면 아 진짜? 근데 이거 알려줘. 1분
되겠다 뒤로 가야지. 되게 산에 진짜? 뭐 어떻게 돼? 선생님이랑 날라갔어? 진짜 조용히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조용히 갖다 줘. 알았어. 일단 봐. 아니 어차피 그냥 뭘 예습 볼 거라서. 어디? 예습을 보려고. 필기. 너 중심 원자 숫자가 가장 적은 원소고 그다음 공유결합 선수가 어때? 가장 많은 거지. 그게 몇 쪽이라고 보통? 14쪽이야. 근데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중심 원자가 절대 못 되는 애는 중심 원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애가 있어. 수소. 맞아. 수소랑 몇 쪽 원소? 진짜. 맞아. 17조 원소. 잘하네. 그걸로 그냥 문제 푸는 거야. 그럼 봐봐. 가를 보면요. 얘 분자에 구성하는 원자 수의 비율이 X하고 H로 알려주고 있다? 그럼 수소는 무조건 중심이야 주변이야? 그래. 이게 주변이구나. 그럼 얘가 당연히 뭐겠어? 중심이구나. 그 다음 또 가가 있어. 가 1대1로 되어 있지만 수소는 중심일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얘가 주변이고 그럼 얘가 뭐겠어? 그치. 중심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지.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된다고. 하나만 더 볼게. 이건 조금 약간 더 찾아야 돼서 좀 빡세고 완자 픽으로 찾아줄게요. 완자 픽. 완자 픽에 조금 더 쉬운 문제 있어. 완자 픽에 원그래프 있거든요. (454번)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바로 풀 수 있죠. 그쵸? x, y. 근데 얘는 좀 친절하지. 아까부터 좀 친절한 게 줬어. C, N, F 중에서 하나야? 라고 줬잖아. 그치? 여기서 누가 무조건 중심일 수 없어? 플로린 무조건 뭐밖에 안 돼? 주변밖에 안 돼. 그치? 그러니까 플로린이 무조건 숫자가 어때? 많게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주변에 오는 애는 수가 가장 많아야 돼. 그럼 대강 보이는 데. 그쵸? 누가 플로린 같아? X가 플로린 같죠? 그쵸? 수가 가장 많게 들어있는 애가 플로린이야, 플로린. 그 다음에 Y하고 Z는 판단해야죠? 그쵸? 근데 이것도 알 수 있죠? 그쵸? 왜냐면 C하고 F가 몇 대 몇으로 결합 가능해요? 1대 4로 결합 가능하죠? CF4 이런 식으로 예측이 좀 가능하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해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나머지 이제 적용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4번으로 넘어갈게요. 5분 남았어. 좋아요. 네, 동적 평형 찍 할까요? 찍. 4번은 보이죠? 엄청 귀엽죠, 책. 그쵸? 제목 봐. 제목이랑 엄청 모순적이지. 역동적용 한번이 너무 귀엽죠? 네, 나예요. 엄청 귀엽죠? 네. 지금 자꾸 2만 원 쓰는데. 근데 저도 13년. 형님한테 이렇게 13년. 이사 13년. 그냥 가요. 그래서 이거 그 기획서에서 떼놓은 거예요. 애들 거? 아니면 그냥 이거 기운이 좋은 거야? 막 서울대 가고 막 그런 식으로 쳤고요? 이사 재수에 3수에 4수까지 하는 그런 쳤고 아니야? 13년이고. 13년도 지금까지 대학 못 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옛날 기획서 써가지고. 사실 안 쓰는 거. 볼게요. 봐봐. 총세경 볼. 자, 봐봐. 동적평형 볼게. 동적평형 파트 쉬워요. 여기는 엄청 쉽습니다. 나중에 화학 2로 연결되는 부분이 동적평형이에요.
가역 반응이 나오는데 가역 반응 안에서는요 정반응과 역반응으로 나눠집니다. 자, 정반응은요 이제 뭘 정반응이라고 부르냐? 반응물이 생성으로 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고요. 화살표를 그렸을 때 어느 쪽을 가리키냐? 오른쪽을 가리키는 게 정반응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역반응은 당연히 쉽죠. 생성물이 뭐로 바뀐다? 반응물로 바뀌는 게 역반응이에요. 그럼 화살표로 바꾸면 얘 어느 쪽을 가리킬까요? 왼쪽을 가리킵니다. KX 정반응, 역반응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인데 가역 반응은요, 봐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반응 조건에 따라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우리는 가역 반응에 포커스를 맞춰서 볼 거예요. 그래서 가역 반응은 정과 역이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화살표가 두 개가 다 있어요. 쌍방이야, 쌍방. 자, 대표적인 가역 반응 몇 개 없으니까 학교에서 예시를 배우면 예시 정도는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예시 첫 번째, 물의 증발과 응축. 배웠죠? 증발과 응결.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자, 정반응은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게 정반응이고, 그럼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수증기가 다시 뭐야? 물로 바뀌는 거. 그치? 왔다리 갔다리 가능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야. 들어봤나? 염화 코발트 언제 써왔냐면, 우리 염화 코발트 종이로 써봤어요. 원래 염화 코발트 종이 색깔이 무슨 색이었냐? 푸른색이었거든요. 푸른색?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묻히면 색깔 무슨 색으로 바뀐다고 했지? 붉은색으로 바뀌죠. 그치? 그게 이제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된 거예요.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색깔이 붉은색이야. 그리고 코발트 종이 있잖아? 그거 다시 말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가역 반응입니다. 그게 재사용이 가능한 애들. 그 다음에 황산물이 오수화물. 기억나죠? 이거 황산물이 자체는 원래 하얀색이야. 근데 황산물이하고 물하고 만나잖아? 그러면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어. 오케이? 그거. 이것도 가역 반응이야. 그 다음에 뭐 석회동굴의 생성, 종유석 석순의 생성 이런 것도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역 반응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생활 속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반응들은 당연히 뭐겠어? 왔다리 갔다리가 불가능하지. 그래서 대부분은 무슨 반응? 비가역 반응.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연소, 그다음 기체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중화 반응, 암성 생성 반응 싹 다 비가역 반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반응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뒤로 갈게요. 자, 동적 평형입니다. 자, 동적 평형 조건이 이제 깔린다고 했죠? 우리의 포커스는 가역 반응이 깔려 있다. 자, 가역 반응에서 중요해.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진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요. 우리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진 상태야. 그러니까 즉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진 거야. 그럼 겉으로 봤을 때 물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동적 평형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같아진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동적 평형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같아진 상태를 뜻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알겠죠? 이거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눈에 봤을 때 어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지? 양이 같아진 상태가 아니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해. 동적 평형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양이 줄지 않는 상태. 조심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 상평형이에요. 상평형. 자, 상평형은 뭐냐면요. 우리 말 그대로 그 상태를 뜻하는 상이거든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을 상이라고 불러요. 고체상, 뭐 액체상, 기체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 상평형이라는 건 뭐냐? 액체의 증발 속도랑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진 거야. 그래서 역시 겉으로 봤을 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 어때? 반응물과 생성물 둘 다 같이 존재하니까 서로 다른 상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겠죠. 그쵸?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태가 다르니까 상태가 다른 두 개가 공존하는 상태를 상평형이라고 부른다고요.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우리 물입니다. 물. 자, 물의 증발과 응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물의 증발과 응축. 자, 여기서 나오는 속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뭔지 알아야 돼.
자, 증발 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냐? 온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증발 속도는 오로지 온도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증발 속도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증발 속도는 오로지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응축 속도. 응축 속도, 응축이라는 건 뭐예요?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응축 속도는 오로지 수증기 양의 영향을 받아요. 자, 수증기가 가득 들어있으면 들어있을수록 응축 속도도 그만큼 커요. 그러면 처음 스타트 한번 볼게.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스타트를 하거든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온도가 일정하대. 그러면 이 말 해석할 수 있겠지? 증발 속도가 어떻다는 뜻? 일정하다는 뜻이야. 일정한 온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얘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뜻과 같아요. 일정한 온도라는 거는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말과 같아. 자, 그 다음에 밀폐용기에다가 물을 넣는데요. 밀폐용기에다가 물을 넣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수증기가 없어요. 밀폐용기에다가 물을 담으면 처음에는 수증기가 없어. 그럼 처음에는 응축 속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응축 속도가 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증발 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을 넣는 순간 뭐가 일어나? 증발이 증발이 그러면서 이 둥근 바닥 플라스틱 안에 뭐가 많아지기 시작해?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응축 속도도 자꾸자꾸 어떻게 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증발 속도는 이 세 개의 구간에서 일정한데 수증기의 양이 자꾸자꾸 많아지니까 응축 속도가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변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부른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그럼 물이 많을까 수증기가 많을까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변화가 없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처음에는 응축 속도가 제로부터 시작하는데 수증기가 자꾸자꾸 많아지니까 응축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일정한 온도의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실험을 하니까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고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진 상태가 동적 평형이구나 이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해 평형 갑니다. 자, 용해 평형은 이제 뭐냐면요. 또 두 가지의 속도가 나와요. 용질의 용해 속도랑 그 다음에 섭출 속도 두 가지가 나와요. 용질의 용해 속도랑 섭출 속도. 자, 용질의 용해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뭐냐?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용질의 섭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야. 용해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온도고 섭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용액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그러면 보면 밑에 보자고요. 역시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을 하는데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을 하면 용해 속도는 계속 일정한 거야. 그쵸? 용해 속도는 일정해요. 일정한 온도 하에 실험을 하니까 용해 속도는 일정해요. 그리고 처음에 어때? 맹물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섭출 속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맹물의 상태로 시작하니까 섭출 속도는 제로부터 시작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넣냐? 설탕을 넣어. 용질이 들어가지? 용질이 들어가면 이제 어때요?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많이 녹아 들어가면 녹아 들어갈수록 자꾸자꾸 누가 증가해? 섭출 속도가 자꾸자꾸 증가하죠? 이렇게 섭출 속도가 증가하겠지? 그러다가 용해 속도랑 같아지게 되면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동적 평형 상태 또는 용해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보이나요? 용액의 몰농도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용액의 몰농도가 변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게 동적 평형의 특징이다. 자, 여기 보자. 여기다가 무슨 설탕 넣었어요? 보니까? 백설탕 넣었죠? 그리고 백설탕이 녹아 들어가니까 이 안에도 당연히 어때? 백설탕이 들어가 있겠지? 근데 백설탕이 물에 녹으면 색깔이 무색을 띠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지?
그리고 현재 계속 말하지만 동적 평형 상태예요. 동적 평형 상태. 백설탕이 녹아 들어가는 거랑 다시 속출되는 거랑 속도가 같아진 상태. 자, 근데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 거냐면 흑설탕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흑설탕을 추가해서 넣을 거예요. 자, 백설탕이 이미 다 녹아 들어가서 동적 평형 상태가 도달을 했는데 내가 여기다가 추가로 흑설탕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맞춰보세요. 맞추면 여기까지 하고 틀리면 다 하고. 없어. 무슨 변화? 요 안에 변화. 백설탕을 넣어가지고 이미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흑설탕을 추가해서 넣어. 그럼 이 안에 용액이랑 용질 안에 변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됐죠? 있어요. 있죠? 틀렸죠? 아니 말안 했지. 한 말했잖아. 뭔 소리로? 어째 반복을 아니 내가 말 못하는데 아니 벌써 뭐. 변화 있어요? 알겠죠? 변화 생겨! 야, 동적 평형이라고 해서 반응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누가 들어가는 거랑 속출하는 거랑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흑설탕이 들어가지. 흑설탕도 어때? 당연히 속도가 있으니까 녹아 들어가야지. 오케이? 그래서 흑설탕이 들어가면 흑설탕도 똑같이 녹아 들어가요. 아니요. 왜?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지금 아무나 설명하고 있잖아. 흑설탕 녹아 들어간다고. 오케이? 기다려. 그래서 흑설탕도 녹아 들어가고 백설탕도 같이 녹아 들어가. 그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될까? 갈색. 갈색이 돼. 알겠죠? 용액의 색이 짙어져. 진짜. 그럼 백설탕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 변화 있다 없다? 여기 가라앉는 백설탕 몸 안에 변화 있어요 없어요? 왜? 여기 아까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이렇게 석출된 백설탕 안에는 변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변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없어요. 상태 어떻게 되지? 있어요? 변화 있어요. 아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이제. 자, 어떤 변화 있는데요? 말해봐. 어떤 변화? 아 약속이 자꾸 상하시네. 어? 뭉친다고? 흔들려요. 야, 뭐 소금탕이야? 어? 흔들려요. 흔들려요? 뭔 소리야? 변화 있어. 더 많이 가라앉아요. 더 많이 가라앉는다? 아니지. 수수가 넣었으니까 흔들리죠. 뭘 흔들려? 자꾸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는 흔들려? 형태에 맞춰볼까? 아까 자신 있게 변화 있다고 했으니까. 방금 변화 있다며.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백설탕 몸 안에서 변화가 생겨. 색이 바뀌어. 까매진다? 무색, 검무색. 까매진 거 맞아요. 아까 이거 뭐야? 아까 누가 녹아 들어간다고 했어? 백설탕도 녹아 들어가고 누구도 녹아 들어간다고 했지? 흑설탕도 녹아 들어가지. 그러면 다시 또 어때? 녹아 들어간 흑설탕도 섭출되겠지. 야 근데 흑설탕이 눈깔 달렸어? 오 나랑 똑같이 까맣다. 일로 가야지. 이렇게 가? 아니잖아. 그치? 이제 흑설탕이 섭출될 때 백설탕 몸 안으로도 들어가. 오케이? 그래서 백설탕 몸 안에도 흑설탕이 이렇게 끼겨. 그 다음에 백설탕 안에도 흑설탕 안에도 누가 끼게? 백설탕이 끼겨. 오케이? 어? 안 보여? 아 근데 보여. 아니 하얀이죠. 인종인데 대인 그래서 백설탕 몸 안에 흑설탕이 막 끼고 흑설탕 몸 안에 또 백설탕이 막 끼겨요. 알겠어요? 너도 알아야 돼. 알겠죠? 좋아요. 오케이. 여기가 끝이야. 아
시작하죠. 좋아요. 자, 아니 아까 게 이거야. 우리 염화 나트륨 포화 수용액에서의 동적 평형. 여기 보면 여기 나트륨을 서로 다른 애를 집어넣었어. 동위원소라고 발표했잖아. 우리 23짜리 나트륨 이온이랑 23짜리 나트륨 이온을 가진 염화 나트륨을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무슨 변화 생긴다? 맨 처음에 끝이 24짜리만 집어넣었다? 근데 여기다가 나중에 24짜리를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지? 여기저기 다 어때? 23, 24를 다 볼 수 있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서출되는 거 안에도 23, 24가 있고 용액 안에도 23, 24가 있다고. 그러니까 동적 평형이 일어나도 추가적으로 더 새로운 게 들어가면 걔 또한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알겠어? 그게 중요해. 좋아요. 여기가 끝이야. 자, 화학 평형입니다. 화학 평형. 화학 평형은 화학 반응에서 뭐랑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 똑같아.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화학 평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학 평형 파트에서 개 중요해요. 알겠죠? 화학 평형 파트에서 개 중요해요. 자, 사산화 이질소의 생성과 분해 반응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산화질소는 색깔이 있어. 무슨 색깔? 젓갈색이에요. 젓갈색. 그 다음에 사산화 이질소는 색깔이 없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뭐야? 왔다리 갔다리 가역 반응이야. 그럼 나는 처음에 누구만 집어넣을 거냐? 젓갈색에 이산화질소만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 이거다.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무색이 된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죠? 왜요? 10%. 왜요? 동적형은 뭐래요? 뭐래? 서로 때 끼잖아. 뜯긴다고요? 끼잖아. 틀려요. 뜯긴다고요? 몰라요. 이산화질소 왜? 무색으로 가 못 가? 못 가요. 못 가지.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무슨 상태라고 했어? 반응물과 생성물이 뭐 하는 상태? 일정. 공존한 상태. 공존하잖아. 그러니까 젓갈색도 있고 무색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색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 알겠죠? 그래서 가다가 멈춰. 알겠죠? 가다가 멈춰. 네. 근데 이거는 알았어. 말만 할게 말만. 왜요? 얘네 몰비로도 나올 수 있어. 처음에 얘 몇 몰 있어? 2몰. 2몰 있지. 근데 생성되는 애는 몇 몰밖에 없어? 1몰. 1몰밖에 없지. 그래서 몰비로도 물어볼 수 있어. 알겠어? 사산화 이질소의 양이 어때? 더 적게 존재해. 맞잖아. 얘 2몰 사라질 때 1몰밖에 못 생기잖아. 그래서 그런 거 나와 문제에서. 알죠? 알았어. 하나 동안 이거 무슨? 뭐. 우리 줄 거냐고. 어? 줄 거냐고. 아니 진짜 어떻게 이거 한개 하나 붙여가지고 이런 거 하면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진짜. 다 했어. 보자. 할까? 네. 10분 정도. 야야, 숙제 줘야지, 숙제. 숙제야지. 숙제 안 할 거야? 해야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숙제야, 숙제. 하게 알려줘. 다음 시간에 동접하면 이제 조금만 더 풀어볼 건데 49초까지 풀어도 돼요. 아, 10분에. 19까지 풀어도 돼요, 19초. 그 3단원 빨리 푸세요. 3단원 빨리 풀어요. 알겠죠? 네. 혹시 산화하는 바는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사람? 산화하는 바는 없어요? 그럼 산화하는 바는 중화 반응보다 먼저 할게요. 산화하는 바는 다 들어가는 거 맞죠? 어? 1몰 있잖아요. 다.